네, 안녕하세요. 기획TV입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이제 시황에 대한 얘기들을 쭉 보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가가 많이 폭락하면 손실이 커지면서 거기서 오는 이제 멘탈 붕괴도 있고, 그래서 멘탈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좀 극단적으로 치우쳤는데, 우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첫째 주 시황입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지금 보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우와 나스닥은 이제 고공행진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유한폐렴하고 맞물려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월봉상 음봉이었지만 5일선 위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 월봉상 양봉이지만 5일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폐렴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8천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유동성에 의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1194원 급등했습니다. 원화 가치는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이제 3개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 원유가 51.56달러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유값이 하락하는 거는 너무 많이 하락해도 이게 이제 공장들이 안 돌아가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위험한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표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장단기 금리가 또 역전을 했습니다. 이제 3개월물이 10년물을 앞질렀다. 그럼 이제 몇 개월, 뭐 6개월이든 뭐 몇 개월에는 불황이 온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10월인가 언제도 또 이렇게 한번 앞질렀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몇 개월이 지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됐으니까 또 몇 개월 후에 또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안 좋은 지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에서는 이제 경제 충격을 봤을 때 이제 홍콩, 그다음에 이제 한국, 베트남, 일본, 미국, 유로존, 이렇게 해서 미국과 유로존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게 이제 홍콩, 그다음에 이제 한국, 베트남, 일본 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콩 항생 지수는 저 대략 한 마이너스 5% 정도 이제 시총이 빠졌는데, 이제 대만 가권 지수도 마이너스 5% 정도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상해 종합은 1월 23일 날 2.75%가 빠지고, 그리고 계속 이제 쉬었죠. 네. 근데 이제 2월 3일 월요일 내일 그러니까 몇 프로가 빠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봤을 때 다른 데가 이제 5% 빠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미리 2.75%가 빠졌는데, 이제 여기가 주 이제 유한 폐렴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5, 7% 이상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중국 주식은 또 개인 투자가들이 80%가 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하는데, 제 예상입니다 이거. 네.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중국 주식이 빠지면은 처음에 이제 우선 빠질 것 같아요. 따라서 그래서 한 3, 4%나 이 정도 빠지다가 오후에 좀 끌어올려서 보합이나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이제 제 예상은 그렇고, 아니면 이제 3, 4% 빠졌다가 마이너스 2%한 이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예상해 봅니다. 근데 플러스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지금 이제 중국 주식이 이렇게 확 빠지면은 이제 덩달아서 우리나라도 뭐 우선은 뭐 오전에는 엄청 빠진다라는 예상을 하는데, 오후에는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한 두 번 정도는 이제 이런 하락하는 큰 하락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기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기회 때 이제 매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아니고 매수를 한다면 다음 주말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다음 주도 혼란스럽지만 그 다음 주까지도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늦추고선 사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게 뭐 하루아침에 그냥 확 폭락하고 끝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다우든 뭐 저 상해 종합이든 그러니까 중국 주식이든 이렇게 큰 하락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대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들이 3, 4월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폭락한 상태로 그렇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약간 인위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할 거기 때문에 복구는 될 겁니다. 그렇죠? 뭐 바로 막 복구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한 폐렴이 생각보다 좀 확대되는 속도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뭐 조종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원체 이런 게 한번 오면 급락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불안한 시장이죠. 그래서 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얘기하는데 요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에 대한 게 이게 2019년 6월 말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작년에 이때까지 28조 정도가 대출됐는데 이중 증권사가 26조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가 넘는 금액인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동산 PF 규제를 지금 이제 정부에서 들어가서 지금 이 투자은행 특히 이 증권사 그러니까 IB 이 증권사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증권사가 이 채무보증으로 부동산 PF 채무보증으로 이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거가 이제 한마디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다.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제 쭉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채무보증을 많이 했던 종합금융사인 한국금융지주와 메리츠종금증권은 이제 한마디로 주가가 하락하겠죠. 이런 매출도 없어지고 또 여기서 부실이 터지면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 메리츠종금증권은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보험회사 중에. 그래서 증권사 중에 그래가지고 좀 회사가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얘네들은 주가 떨어지는 거를 이제 고배당으로 주가를 부양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런 주식은 올해는 이제 재미없다. 특사 특히 그런 데들은 올해는 가능하면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월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이제 대출 규제를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해서 계속 규제가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이제 풀어주는 곳이 1월 달에 나왔는데 중소기업 대출, 기업 조건 그리고 이제 개인은 이제 신용카드, 그러니까 카드로는 열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대출이 막힌 개인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사가 수혜를 받는데 그래서 삼성카드가 지금 상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정책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카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주가 폭락하는데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바뀌고 하반기로 갈수록 꾸준히 주가가 아마 우상향을 할 걸로 예상합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급락을 할 건데 오후에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이 시기는 분명히 지나간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사스 때나 이럴 때 주가 비교를 해보고 그래도 어쨌든 빠진다는 거, 더 빠진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게 하루 아침에 진정될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여진이 있어서 이제 적어도 계속 가끔씩 몇 주 동안은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강한 주식들은 그럴 때 또 막말로 밑에서 이제 개미 투매를 받은 주식들은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뭐랄까 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가 왔다고 봐야죠.
하여튼 뭐 저부터도 뭐 그냥 버텨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그냥 보겠는데, 내일 같은 경우 조금 이렇게 오후에 얼마나 회복을 하나 그런 거를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